오늘은 2025년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전략과 대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투자 기회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금 마련과 대출 활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투자를 계획할 때는 자신의 재무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금액, 예상 수익, 대출 상환 능력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자기 자본 활용입니다. 가능한 한자기 자본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자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출을 활용한 자금 조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하는데요. 대출을 받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출 상품의 종류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대출 상품으로는 주택담보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신용대출 등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담보 가치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지만 금리가 높고 한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 유형과 상환 방식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처럼 대출을 활용할 때는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투자 계획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영상이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처럼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부대 비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수수료, 보험료,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전체 투자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나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정책 금융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을 잘 계획하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무리하게 받으면 금리 인상, 투자 지연 등의 변수로 인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 시 자금 조달과 대출 활용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계획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최신 부동산 정보와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많으니까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